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어. 그러면 남편의 관계 중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의 원인도 아니고 부부 문제의 원인도 아니고 모두 원인도 아니고 모두 원인도 아니에요. 뭐에? 남편이 관계 중독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언제 발생했냐? 모릅니다. 갑자기 관계 중독이 발생을 한 거예요. 갑자기 생겨. 급성 심리장애라고 해요. 급성. 갑자기. 그래서 관계 중독이 발생을 한다. 관계 중독은 일반 중독과는 달라서 일반 중독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습관적으로 이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관계 중독은 딱 한 번에 생깁니다. 한 번에. 한 번에 뭐가 생기느냐? 인식장애가 생깁니다. 이것과 함께 인식장애와 함께 표현장애가 같이 생깁니다. 표현장애는 뭡니까? 몰입하는 힘이에요. 즐기고 강박적으로 몰입을 하고 강박적으로 즐기고 강박적으로 재밌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게 바로 중독입니다. 강박이에요. 뭐에 의해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벗어나고 뭐를 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벗어나려고 강박이 형성되고 그리고 불안감이 만들어지면서 이 대상을 향해서 몰입을 하고 즐기고 재밌어 느낄 때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그런 중독증이 바로 이게 표현장애예요. 표현장애. 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독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외도예요. 자,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같이 추구를 해 나가는데 뭐를 추구를 해 나가는데 있어가지고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왜? 이거는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소한 일랑 관련되는 스트레스가 형성이 되면 강박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내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됐어. 누군가가 외도 관련되는 이 관계 중독에 이 관련되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래서 한마디를 땅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표현장애에 있다가 요 한마디 하는 사람 때문에 인식장애로 들어갑니다. 왜? 그 사람한테는 이게 안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표현장애에서 인식장애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인식장애는 뭐냐면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1만원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이게 10만이라고 느껴지는 이게 장애, 인식장애예요. 그래서 하나가 들어오면 옛날 같으면 에이씨 그리고 그냥 말았는데 지금은 하나의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못 견뎌 인생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이게 인식장애입니다. 인식장애. 그래서 아내가 한마디 딱 때리잖아. 아내 표정 하나가 안 좋다든가 외도를 알고 있어. 안 좋다면 그때 오르는 그 스트레스는 거의 상상을 초월해. 문제는 여기는 몰입하고 즐기고 재미로 들어가면은 살 것 같은 표현장애잖아요. 여기서는 표현장애로 못 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인식장애에 발생이 됐을 때 남편을 때려 공격을 해버리게 되면 못 견딥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목적이 있을 때 버텨야 돼요. 어떻게든 버텨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가치추구 관련되는 뭔가가 이게 무너지는 거 이건 절대 안 되니까 자기 목숨이니까 그래서 버팁니다. 그게 버텨져요. 그 정도 급으로는 내 인생을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 반복돼.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남편 애도일 때 남편 가만히 내비두라고. 왜? 그냥 내버려. 안 그러면 인식장애로 들어가게 되면 남편이 감당을 못 하거든요. 더 악화되니까. 그래서 인식장애로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남편이 살아가면서 자, 남편도 사람이에요. 외도를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30년을 했던 때가 되면 가치추구가 사라집니다. 가치추구. 이 가치추구를 할 수 있는 언제요? 나이 들고. 아니 요즘은 가치추구 언제 사라집니까? 자아실현 자체를 멈추면 이게 30대에 올 수도 있고요. 40대에 올 수도 있고 50대에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오긴 와요. 언제? 언젠가는 가치추구. 회사에서 잘리다. 회사가 없어져가지고 취업도 못해가지고 막 가치추구가 다 무너진 상태거든요. 사라진 거예요 지금 나한테서. 이러한 현상이 이 가치추구가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이 표현장애는 못 들어가고 인식장애로 넘어올 때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 인식장애로 넘어오면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자기를 무너뜨려요. 자기를. 그래서 인생 전부가 왔다 갔다 해요. 이때. 이거를 우리는 파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이렇게 다시 취업을 해서 가치 추구를 회복을 하면 가치를 회복하면 되지 않습니까? 미안한데 이 사람들은 회복력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심리장애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힘들어지면은 좀 이랬다가 다시 또 취업했다가 뭘 했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취업해도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회복이 안 돼요. 무너지는 거를 회복을 못 해요. 일반 사람들은 무너지면 회복을 합니다. 왜? 회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관계 중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무너지기 전까지는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한 번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내일 무너질지, 모레 무너질지, 10년 후에 무너질지 모르지만 한 번 딱 무너지면 회복력이 없이 뭐만 늘어요? 인식장애에서 못 나옵니다. 인식장애에서 못 견뎌요. 이게 그때 인생 끝난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이. 이게 관계 중독인 남편의 최후예요. 남편의 최후. 관계 중독 남편의 최후는 뭐냐? 파멸이에요. 인생.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말로예요. 그래서 너무 처절할 만큼 말로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인생이. 그래서 뭘로 가냐면 파멸된 상태. 이게 30대 올지 40대 올지 50대 올지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를. 근데 한 번 파멸로 딱 들어가면 다시는 파멸 속에서 못 나옵니다. 이게 관계 중독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내, 이 남편에도 일대 남편의 관계 중독이면서 아내가 고통스러우면서도 왜 아내가 버텨야 되느냐? 그리고 왜 아내가 회복을 해놓고 있어야 되느냐? 이때 유일하게 이 사람에게 파멸해서 손잡고 끌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사람. 그거를 놔버리는 게 끝을 내는 거예요. 자기 치료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 쓰레기 만들면 되거든요. 그리고선 함께 산대. 말도 안 되면 파멸의 길로 들어가면요. 파멸의 길로 들어가면 다시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아무리 뭘 하더라도 회복이 안 돼요. 심리장애인 사람들이 파멸 가면은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회복 능력이 안 생겨요. 회복 능력이. 이게 관계 중독에, 남편에 될 때 남편의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들의 처절한 최후예요. 처절한 최후. 그런데 이 남편 인생이 파멸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아내는 뭐예요? 아내는 파멸나는 인생으로 가도록 뛰밀어요. 구해질 능력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남편이 아이들에게는 아빠예요. 근데 이상하죠? 아이들은 절대 난 아빠처럼 안 살아. 그게 절대 안 살아가 절대 그렇게 살 거야. 로 갑니다. 왜?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안 가르쳐주잖아. 엄마도 모르니까.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시아버지만 외도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그것 때문에 뭐 시어머니가 개고생하는 거 내가 엄청 많이 봤는데 이 남편도 그러니까 그 자식이 유전자를 받았다고. 그래서 외도는 유전된대요. 외도 유전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유전 안 돼요. 근데 계속 외도는 유전된대. 왜? 하나도 뭘 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유전된대요. 그러면은 유전되면은 이제 내 아들은 그러면 남편이 외도했어. 유전된대. 그럼 내 아들은 외도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며느리 들어오기 전에 예비 며느리 앉혀놓고 뭐라 그래야 돼요. 얘가 살다 보면 반드시 외도할 건데 왜 본인이 고통을 느껴봤잖아요. 그랬으면 며느리한테는 사전에 고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유전적으로 외도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 너는 늘 그때 가면 너도 나처럼 망가져야 돼? 라고 미리 사전 고지를 해주세요. 그게 며느리에 대한 예의 아닌가요? 유전된다면. 유전 아니에요. 유전 아니라고요.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 쳐요. 본인이 모르니까. 여기 있을 때는 모르거든요. 물론 일로 가도 몰라요. 심리장애인 사람은 자기가 심리에 문제가 있구나. 이거 심각하구나. 내가 이거 어떻게든 해결해봐야지. 파멸 가기 전에 그 생각이 들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왜? 도와주면 되니까. 치료하면 되니까. 근데 파멸되면요. 치료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아내인 입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라고 계속 이야기해. 근데 아내 관심 없어요. 이거 관심 없고 유전이래. 시아버지가 그랬으니 내 남편도 그러는 게 당연한 거야. 아, 좋아. 내 아들은. 그럼 또 누군가에게 다행이다. 나는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 와, 다행이야. 딸만 있어. 근데 그 딸이 누군가 아들을 만나요. 누군가 아들을 만난다고요. 남편으로. 그러면 그 집 아들은, 그래서 가계도를 조사하세요. 외도 유전자 가계도를. 이건 아니잖아요. 외도는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심리장애인데 이거를 회복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심리장애이지만 아이들을 그렇게 가지 않도록 그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무너져 있는 상태가 되고 쓰레기가 돼 있으면요. 아이들은 똑같은 일을 또 벌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관계 중독에 있는 남편 맨 마지막은 파멸이에요. 본인들이 가만히 놔둬도요. 스스로 파멸로 들어가요. 왜 공격을 하고 뭐를 하고 대처해가지고 그래서 더 빨리 파멸로 가게 만들어요. 그거는 행복하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남편 외도의 심리장애라는 것이, 그래서 관계중독이라는 것이 인식장애, 표현장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급성으로. 원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렇구나 라고 해요. 근데 이 인식장애의 마지막은 자기 인생 파멸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내일 생길지 한 달에 생길지 1년에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이 또 그 길을 또 밟아요. 왜? 아무도 해결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계속 가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니까. 쓰레기 되는 거는 다 가르쳐주는데 뭐는 안 가르쳐줘요? 회복은 안 가르쳐줘요. 회복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스스로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 내 가정의 인생, 내 자녀의 인생까지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